이제 존 밀턴의 이제 그 소네트를 배우려고 하는데요. 예, 여기가 뭘 제가 뭐 이렇게 그 칠판에 쓸 수가 없는데, 자 여러분 그 시는 그 크게 정형시가 있고 자유시가 있죠. 이제 이거는 아마 뭐 고등학교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는 그러니까 모든 시는 크게 정형시가 있고 자유시가 있다. 그러니까 정형시는 말 그대로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자유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 그 영시에서 가장 그 유명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많이 썼던 그 정형시의 그 유형이 소네트입니다. 네, 여러분 뭐 소네트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소네트는 그 이제 14행으로 이루어진 정형시이죠. 특히 그 셰익스피어 소네트가 유명한데, 자 오늘은 그 이 밀턴의 소네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밀턴은 이제 17세기 그 영국의 시인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제 셰익스피어보다는 좀 덜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 사실 그 셰익스피어와 뭐 그런데 이제 그 산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아레오파지티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아레오파지티카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주장한 이제 그러한 그 산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현대 그 민주주의 언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하는 산문이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을 소네트는 그러니까 When I Consider How My Life Is Spent, 이 그 소네트가 딱히 제목이 없기 때문에 보통 그 첫 행을 제목으로 쓰는데요. 그런데 그 밀턴 자신의 그 눈먼, 그러니까 이제 소경이 되어버린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시를 쓴 거기 때문에 On His Blindness, Paradise Lost, 그 우리 말로는 그 신라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그 일본 번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그 신라권, 그러니까 낙원을 잃어버리다,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신라권이라고 그렇게 한자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서사시, 그러니까 에픽 포음이에요. 그러니까 12권으로 이제 이루어진 그 아주 장대한 서사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1667년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밀턴의 가장 중요한, 또 지금까지도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래 그 이탈리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어인 그 뭐 소네토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 소네토는 그러니까 리틀 송, 그러니까 작은 노래이다. 그러니까 이제 길이가 길지 않은, 그러니까 짧은 노래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 소네트는 이제 몇 가지 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먼저 리릭이다. 그러니까 서정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정시라고 하는 거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말 그대로 그 시인의 감정을 서술한, 시인의 어떤 그 느낌을 묘사한 시가 서정시이죠. 그리고 이제 소네트는 14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임이 그 배열이 되는, 그 혹은 라임이 반복이 되는 법칙을 가리키는데, 제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리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뭐 그
서정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서정시가 정말 어떤 의미인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이 그 뭐 중고등학교 때 읽은 대부분의 시는 서정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정시가 아닌 게 거의 없어요. 예, 대부분은 다 서정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정시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서정시는 대체적으로 짧은 시입니다. 예, 그렇게 긴 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어봤자 한 100행 정도. 예.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자, 이 서정시에는 그러니까 나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first person, 그러니까 1인칭 그 스피커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이 서정시의 나는 많은 경우에 시인 자신이다. 예, 항상은 아니지만 예, 많은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 시를 읽을 때 그 나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시적 화자가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로 표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시의 그 화자를, 그러니까 시인 자신과 동일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리릭은 이러한 특징을 예,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라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영식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서양시에서 운율을 그 맞추는 이제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그 영어로 된 설명을 보시면, 그러니까 standard rhyme consists of the repetition in the rhyming words of the last stressed vowel and of all the speech sounds following that vowel.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강사가 오는 모음과 그리고 그 모음 다음에 오는 소리가 일치해야 한다. 예, 그냥 말로만 들으면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보시면 예,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이 예가 다 그 오늘 배우는 밀턴의 소네트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자, span, prevent. 그러니까 이 prevent는 이제 여기에 그 강세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그 강세의 사운드가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span, prevent. 그러니까 에 사운드가 같죠. 그 다음에 그 에 사운드 다음에 나오는 사운드가 또 일치하죠. 그러니까 span, prevent. 그 다음에 이제 뭐 stay, wait. 그러니까 그 A 그 모음이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소리들이 같죠. 그리고 이제 tried, denied. 그러니까 denied는 역시 그 두 번째 그 실러블에 강세가 오는데, 그러니까 그 I 사운드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tried, denied.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가리켜서 rhyme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rhyme이 맞는다라는 게 이제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그 end rhyme이 있고, 자, internal rhyme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rhyme이라고 했을 땐 대개의 경우 그 end rhyme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end rhyme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occur at the end of a verse line. 그러니까 시행의 마지막 그 단어에서 일어나는 것이 end rhyme이다. 그리고 internal rhyme은 그 시행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제 시를 읽어보면 이렇게 end rhyme과 internal rhyme이 서로 그 합작을 해서 어떤 그 시의 음악성을 창조하는 거죠. 자, rhyme scheme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end rhyme의 패턴이 바로 rhyme scheme이죠. 그래서 in a stanza usually notated with the lowercase letters. 그러니까 소문자로 이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the first line and all subsequent lines that rhyme with it are A. The first line not to rhyme with A are B, and so on. 뭐 이 말 자체는 잘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예, 직접 그 예,
그러니까 라임 스킴을 이제 표시해 놓은 걸 보시면 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자, 스펜트와 벤트가 라임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소문자 A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스펜트와 벤트는 또 프리젠트와 라임을 이루고 또 프리벤트와 라임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wide와 hide, 그러니까 새로운 그 라임이 나왔으니까 소문자 B로 표기를 하고, 그런데 wide, hide, 자, 이 단어들은 또 chide, deny 이 단어들과 라임을 이루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첫 파행을 보면, 그러니까 ABBA, ABBA, 그러니까 라임 스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그 라이밍 워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쌍의 라이밍 워드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반 그 육행을 보시면, 자, need와 speed가 라임을 이루겠죠. 그리고 이제 best와 rest가 또 다른 라임을 이루겠죠. 그리고 이제 state와 wait가 또 새로운 라임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후반 육행을 보시면, 그러니까 CDE, CDE, 예. 그래서 이제 이 시 전체적으로 보면 다섯 개의 정확히는 그 다섯 쌍의 라이밍 월드들이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라임 스킴은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예, 그 소네트에는 이제 두 개의 그 타입이 있거든요. 그 페트라르카 형식의 그 소네트가 있고 그 셰익스피어 형식의 소네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페트라르칸 소네트 이거의 그 명칭은 그 14세기 그 이탈리아에서 그러니까 소네트를 크게 유행시킨 페트라르카라는 그 시인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페트라르카가 소네트를 이탈리아에서 크게 유행시켰고, 그래서 페트라르카 형식의 소네트를 그 이탈리안 소네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소네트가 이제 유럽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셰익스피어는 이 페트라르카 소네트의 어떤 형식을 이제 그대로 따르질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 형식을 창안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리언 소네트 혹은 잉글리시 소네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가 창안한 이 소네트의 형식은 이제 셰익스피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시인들이 이 형식대로 소네트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그 밀턴의 이 소네트는 이제 라임 스킴을 살펴보면 ABBA, ABBA, 그러니까 CD, CD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그러니까 피트라르칸 소네트입니다. 자, 제가 피트라르칸 소네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자, 이 소네트는 두 개의 그러니까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 8행 옥타브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후반 6행 세스텟 이라고 부르는, 자, 이 두 개의 그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옥타브는 자, ABBA, ABBA 이렇게 라임 스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스텟은 뭐 CDE, CDE 뭐 이렇게 되거나 CD, CC, DC 뭐 이렇게 되거나, 그런데 상당히 베어리언 변형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스텟의 라임 스킴은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자, 옥타브는 ABBA, ABBA 거의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라르카 소네트는 또 이 옥타브와 세스텟이 내용에서도 좀 구분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옥타브에서는 보통 이 시인이 자기가 어떤 처한 상황 혹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 이런 거를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세스텟에서는 이제 이것이 해결이 되는, 그러니까 레졸루션이 일어나는 이러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스텟은 뭐 여러 가지 라임 스킴이 있는데, 뭐 CD, CD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CDC, CDC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이 두 개 말고도 뭐 그 세스텟의 라임 스킴은 뭐 상당히 그 다양한데, 그러니까 옥타브의 그 라임 스킴은 거의 항상 ABBA, ABBA 이렇게 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페트라르카 소네트는 옥타브와 세스텟으로 나뉘어지고, 그러니까 옥타브의 그 라임 스킴은 거의 언제나 ABBA, ABBA 그 라임 스킴을 취한다. 그리고 그 이 페트라르카 소네트를 보면 이 옥타브와 세스텟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옥타브에서는 보통 그 시인이 어떤 그 자기의 문제 혹은 자기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그런 걸 서술을 하고, 후반 6행에서는 레졸루션, 그러니까 일종의 그 해결, 답안을 제시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옥타브와 세스텟이 역할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전반 8행에서는 어떤 자기의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문제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레졸루션이 후반 6행에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그 밀턴의 소네트는 이 구조에 딱 들어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윈젠먼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원래 뭐 프랑스어라서 이제 제가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는데, 뭐 런온 라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프랑스어로 그러니까 striding over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걸쳐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a poetic statement that spans more than one line.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밀턴의 그 소네트로 가서 삼행을 보세요. 그러니까 and that one talent which is that to hide larged with me. 그러니까 이 larged가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hide에서 그러니까 이 행의 의미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행으로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인젠먼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그러니까 God does not need, 그러니까 need 이제 동사가 나왔으면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이제 그 다음 행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한 행의 의미가 그 행에서 완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행에서 이제 그 행의 의미가 끝나지 않고 그 다음 행으로까지 이어질 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인젠먼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이제 마지막 행을 보세요. 그러니까 they also serve who only stand and wait. 자, 이거는 이 행에서 그 의미가 완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행에서 딱 그 문법적으로 의미가 끝난 거잖아요. 예. 예, 여러분 뭐 인젠먼트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뭐 아주 쉬운 건데 이제 설명을 이제 해놓은 걸 보면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젠먼트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그 행에서 그 행의 의미가 끝나지 않고 그 다음 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행의 의미를 이해를 하려면 그 다음 행까지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젠먼트와 다르게 그 행 안에서 의미가 완결되는 행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end stop line이라고 부른다. 이 밀턴의 소네트에서는 그 인젠먼트가 상당히 많이 쓰여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밀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밀턴이 이제 그 1652년에 시력을 잃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시력을 잃은 건 아니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눈이 서서히 안 좋아지면서, 이제 나이가 44살에 이르렀을 때, 이제 완전히 눈앞이 안 보이게 된 거죠. 그 44살이면 뭐 지금 저와 뭐 거의 비슷한 나이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시력을 잃게 된 이 시인이 그 심정을 읊은 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밀턴은 평생 책을 읽고 또 시를 쓰고 어떤 수많은 또 글을 집필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뭐 갑자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제 더 이상 글을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된 거죠. 음? 예, 얼마나 뭐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절망의 심정을 이 시에 담고 있습니다. 예, 먼저 한번 그 시를 좀 이렇게 낭송을 한 걸 읽어본 다음에 저의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잘 그렇게 뭐 잘 읽지를 못해서 이제 제가 읽는 걸 들으시면 이제 시의 감동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잘 읽는 사람이 읽은 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소리가 왜? To spent ere half my days in this dark world. 다시. When I consider how my light is spent ere half my days in this dark world and wide, and that one talent which is death to hide, lodged with me useless, though my soul more bend to serve therewith my Maker, and present my true account, lest he returning chide, doth God exact day, labor, light denied? I fondly ask, but patience to prevent that murmur soon replies, God doth not need either man's work or his own gifts. Who best bear his mild yoke, they serve him best. His state is kingly, thousands at his bidding speed, and coast or land, and ocean without rest. They also serve who only stand and wait. 자, 먼저 첫 항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밀턴이 이제 44살에 이제 시력을 잃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첫 행을 보시면 그러니까 When I consider how my light is spent, 그러니까 여기서 그 light는 이제 시력을 가리키는 그 단어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그 빛이 어떻게 소중히 되었나를 생각을 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력을 잃으면 완전히 이 세상이 그냥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장애인들을 볼 때 이제 가장 좀 불쌍한 사람이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이더라고요. 뭐 이제 다리가 없거나 뭐 이제 팔이 없거나 뭐 다른 그 장애보다도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하고 참 괴로울까. 뭐 영화도 볼 수 없고 책도 읽을 수 없고 참 얼마나 사는 게 힘들까. 뭐 가끔 그 뭐 지하철에서 이렇게 그 막 지팡이로 그 앞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가고 있는 이제 맹인들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참 저렇게 한번 그 나가기가 두려울까. 그러니까 저렇게 뭐 길을 가다가 뭐 어느 벽에 뭐 부딪힐 수도 있고 뭐 또 그 지하철 그 플랫폼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가장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이제 그런 불행을 겪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참 감사하기도 한데, 자 밀턴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빛이 어떻게 소중히 되었는지, 사라져 버렸는지.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시력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ere have my days in this dark world and wide. 그러니까 여러분 이 wide는 원래 그 world 앞에 가야 하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world를 지금 이 dark와 wide가 수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소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이제 어두운 거죠. 그냥 고개를 둘러봐도 어두움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그 어두움이 넓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뭐 어느 쪽을 향하나 다 어둠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넓고 어두운 세상에서 자 나의 인생이 절반도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절반도 가기 전에 내가 시력을 잃어버렸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밀턴의 나이가 이때 44살이었다고. 그러면 뭐 자기 나이가 뭐 한 90까지 갈 줄 알고 이런 말을 한 건가? 자기가 90살까지 살 거라고 예측을 하고 내 인생이 지금 절반도 안 갔는데 내가 뭐 장님이 되었네. 이런 말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한창 일할 나이인데 내가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밀턴의 시대가 17세기였는데 이 당시에 그 44살이면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 만큼 산 거예요. 예, 셰익스피어가 여러분 그 52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그 44살이면 뭐 그래도 평균 수명 이상으로 살았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90까지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밀턴이 내 인생의 절반이 지났다, 아니 내 인생의 절반이 지나기도 전에라고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심리적으로 내가 더 일할 수 있는데 나는 얼마든지 더 글을 쓰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빨리 시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and that one talent which is that to hide lodged it with me useless. 자, 여러분 그 이 that는 그러니까 그 저를 만드는 that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when I consider, 그러니까 consider의 목적으로 how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that절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좀 영시를 잘 이해를 하려면 예, 문법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that 이하에 이제 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one talent which is that to hide, 감추면 죽음인, 그러니까 감추게 되면 내가 그 벌로 죽게 되는 그 하나의 탤런트가 나에게 쓸모없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하려면 자, 예수의 비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뭐 그 달란트 비유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아마 이제 뭐 교회나 그 성당을 다니신 분이라면 자, 이 비유를 들어봤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자, 탤런트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달란트라고 표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그 영어 단어 탤런트가 재능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그 탤런트의 원어는 라틴어로 탤런툼이에요. 자, 여기 그 지금 필기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쓸 수가 없는데 어쨌든 자, 영어 단어 그 탤런트의 원어는 라틴어 탤런툼인데 자, 탤런툼은 원래 로마 시대에 쓰이던 화폐입니다. 예, 그 탤런툼은 로마 제국에서 사용이 되던 화폐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걸 이제 한국어 성경에서는 달란트라고 이제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뭐 이 비유의 내용은 이걸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어떤 그 부자가 이제 외국에 가면서 자기의 종 3명을 불러서 그 장사 미천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 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그 장사를 해서 한번 이윤을 남겨봐라. 그래서 이제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달란트가 그러니까 이 한 개의 그 탤런툼이 뭐 이제 지금 그 시가로 쳐서 뭐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뭐 환산하기는 힘들지만 이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백에서 몇천만 원에 달하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탤런트를 한 개만 가져도 충분히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이 외국으로 갔는데 이제 여기 성경을 보시면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자,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종은 지금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영어로 말하면 탤런트 한 개를 받았는데 그걸로 장사를 하지는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걸 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저의 짐작으로는 뭐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종은 굉장히 아마 기분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들한테는 5탤런트를 주고 또 2탤런트를 주는데 나한테만 1탤런트를 주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지금 나를 뭐 무시하는 건가? 그러니까 자존심이 좀 상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 뭐 이 이 이 원 탤런트 갖고 장사를 해서 뭐 남겨봤자 얼마나 남길까? 뭐 그 믿져봐야 뭐 본전이다. 오히려 이렇게 그 손해를 보면 주인한테 혼나기만 할 텐데 그냥 그러니까 본전을 그대로 보전을 해서 주인한테 돌려주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 세 명의 그 하인들과 그러니까 결산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5달란트 받았던 하인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이러면서 그 이 하인을 칭찬을 했죠. 그리고 이 2탤런트를 가졌던 그 하인도 와서 내가 그 주인님이 주셨던 2탤런트로 장사를 해서 또 2탤런트를 남겼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또 칭찬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눈여겨 봐야 될 건 뭐냐면 5달란트를 남긴 하인과 그러니까 2달란트를 남긴 하인을 이 주인이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그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 받았던 그 하인이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루하여 나가서 당신의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냥 뭐 당신 돈 찾아가라. 뭐 나는 뭐 이윤을 남긴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손해를 본 것도 없다. 응? 당신은 그냥 본전 찾았으니까 뭐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그 주인이 아주 화를 내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무익한 종을 그 집 밖으로 쫓아내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 그 이 비유의 그 교훈은 뭐냐면 사람마다 다 그 갖고 있는 그 달란트, 그러니까 영어로 그 탤런트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고 뭐 재능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뭐 얼마나 많은 탤런트가 주어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내게 주어진 그 탤런트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신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의 그 탤런트만 이 가졌던 이 하인처럼 자신의 그 재능을 낭비하고 쓰지도 않는 이제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교훈을 갖고 있는 이제 비유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탤런트는 원래 로마 시대 그 화폐의 단위였지만 예수의 이 비유 때문에 재능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된 거예요. 자, 다시 그 밀턴의 이제 시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밀턴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한 달란트만 가졌던 그 하인으로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그러니까 원 탤런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탤런트는 여러분 그 이제 이 맥락에서는 지금 재능이 아니라 그 화폐, 그러니까 돈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그 신이 주신 원 탤런트가 있는데, 자 이것을 감추는 것은 death, 그러니까 죽음의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밀턴이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약간 그 비틀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예수의 비유에서는 이 원 탤런트만 가졌던 하인이 쫓겨났죠. 집 밖으로 쫓겨났지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밀턴은 그 이야기를 좀 약간 바꾸어서 그러니까 이 원 탤런트를 감추는 것은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하인처럼 감추는 것은 자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 처벌을 받게 되는 아주 그 중대한 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에게 주어진 원 탤런트가 그러니까 logic with me useless. 그러니까 쓰임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내게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나의 탤런트를 발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마음은 내게 주어진 그 원 탤런트를 갖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앞이 안 보이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이 원 탤런트를 아주 잘 쓰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밀턴은 정말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예, 뭐 라틴어, 그리스어는 물론이고 뭐 히브리어도 알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 원문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뭐 프랑스어, 뭐 이탈리아, 독일어 뭐 다 하고 언어에 정말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밀턴은 정말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좀 여기서는 좀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그러니까 원 탤런트만 가진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though my soul more pan to serve there with my maker. 그런데 이제 내 영혼은 내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그 내게 주어진 원 탤런트를 갖고 그러니까 데어비드는 그러니까 두행 위에 나온 원 탤런트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원 탤런트를 갖고 나의 창조주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나는 너무 간절한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 메이커는 이제 그 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내가 가진 재능으로 뭐 그 재능이 많지는 않지만 그 원 탤런트로 정말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and present my true account.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금 문법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지금 to serve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to present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o serve와 present가 다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 탤런트로 나의 창조주를 섬기고 그 다음에 나의 그 진정한 나의 진짜 그 계산서를 present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present는 그러니까 present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죠. 그러니까 동사 present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같아서는 내게 주어진 그 원 탤런트로 나의 창조주를 섬기고 그 다음에 나의 그 계산서를 present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lest he returning child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오실 때 나를 child 꾸짖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lest는 그 less의 의미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돌아오실 때 너 왜 이렇게 일을 안 했니? 응? 이렇게 꾸짖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일했다라는 그 증거의 그 계산서를 나의 창조주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카운트는 왜 이 단어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아까 그 비유에서도 그 하인들이 주인한테 와서 당신이 뭐 저에게 그 5탤런트를 주어서 제가 5탤런트를 남기고 또 2탤런트를 주셨는데 제가 그걸로 장사를 해서 2탤런트를 남겼습니다. 이제 그런 말들을 했죠. 그래서 이 원 탤런트로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해서 어떻게 이윤을 남기고 그러니까 그 계산서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열심히 섬겼는지 그거의 그 증거인 이 계산서를 제시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Lord God,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th는 이제 고어죠. 그러니까 archaic word라고 하는데 그냥 es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Lord God exact day labor, 그러니까 light, deny. 그러니까 신은 그러니까 나에게서 빛을 거부하시고서는 나한테 데일 레이버를 하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건가?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서 시력을 빼앗아 가셨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러니까 시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노동을 하라고 강요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참 이 말을 이렇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깊은 절망이 이렇게 배어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밀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그 자기의 지금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서 시력을 빼앗아 가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할 줄 아는 게 글을 쓰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실 텐데 나라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건 그냥 종이에다 글 쓰는 것밖에 없는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시력을 빼앗아 갈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나를 눈먼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자신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이런 불행이 나에게 닥쳤는지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다른 불행이 닥쳤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시력을 잃어버린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이제 자신에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글을 쓰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시력이 없이 내가 어떻게 글을 쓰나? 응?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나에게서 빛을 빼앗아 가시고선, 나에게서 빛을 거부하시고선, 그러니까 시력을 잃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신이 나에게, 그러니까 데일 레이버, 그러니까 낫일을 강요하는 걸까? 그러니까 데일 레이버를 하려면 당연히 그 앞이 보여야죠. 근데 앞이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신이 나에게 지금 데일 레이버를 하라고 강요를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제 신에게 따지는 거죠. 네,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러한 불행을 나에게 허락할 수가 있는 건가? 이제 그렇게 묻고 있는 건데, 그래서 I finally asked, 내가 어리석게 물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긴 문장이거든요. 거의 8행에 걸친 긴 문장인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when I consider,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종속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when으로 시작하는 종속절이 나왔기 때문에 주절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주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main clause가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when으로 시작하는 그 종속절이 여기까지 사실 이어진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첫 8행의 그 구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어리석게도 이런 질문을 신에게 했다.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건 뭐 항의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거친 항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but patience to prevent that murmur. 내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막 우물우물하면서 불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patience가, 여러분 이 patience는 지금 의인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처럼 지금 의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atience가 이 인내가 나의 그 불평을 막기 위해서 금방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soon replies. 그러니까 밀턴이 막 더 계속 그 항의를 하기 전에 이 patience가 이 밀턴의 이 정말 이 참담한 이 심정을 위로해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patience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God does not need either man's work or his own gift. 그러니까 신은 인간의 어떤 그 업적이라든가 인간의 그 재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밀턴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뭐 너의 재능으로 굉장한 그 업적을 또 정말 후세에 뭐 영원히 그 전해질 그런 문학 작품을 써서 뭐 신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지전능한 신은 인간의 업적이라든가 인간의 그 기프트를 재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who bear his mighty yoke, they serve him best.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yoke, 그 자기 자신의 그 가벼운 멍에를 가장 잘 짊어지는 자가 사실은 신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좀 이 어떤 이제 기독교적인 이해가 필요한 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크라는 말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짊어진 어떤 인생의 짐이죠. 인생의 고통. 뭐 이제 쉬운 말로 뭐 팔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제 각자 있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 그러니까 인생의 짐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요크죠. 그런데 자, 인간이 어떠한 그 멍에를 짊어졌든지 간에, 그러니까 인간의 그 요크는 그 그리스도가 짊어졌던 십자가에 비하면 마일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그 인간의 죄를 이 사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십자가 처형이라는 이제 엄청난 그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짊어졌던 그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마일드한 요크를 그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거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마일드 요크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자기의 그 인생의 짐을 가장 잘 지는 자가 자, 신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의 그 힘이 God, 이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각자가 그 자신의 어떤 인생의 그 불행, 자신의 어떤 삶의 어려움, 이거를 가장 잘 인내하는 사람이 사실은 신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his state is kingly. 그러니까 여러분 그 state는 뭐 위엄, 당당한 모습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그 his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God이죠. 그러니까 God's state is kingly. 그러니까 신의 그 위엄은 왕과 같다. 그러니까 thousands at his bidding, speed and post over land and ocean without rest.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at his bidding, 그 신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bidding은 그 명령이죠. 그러니까 신이 그 명령만 내리면 수천의 사람들이 speed, 질주를 한다. 아주 속도를 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post over, 그러니까 land and ocean, 또 땅과 바다를 건너서 여행을 한다. without rest, 쉬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하자면, 그 신의 그 위엄은 왕과 같은데, 그러니까 신이야말로 이제 가장 그 위대한 왕인 거죠.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인 거죠. 그러니까 신이 명령만 내리면,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런데 뭐 이제 천사로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사람이든 천사든 어쨌든 수천 명의 그 사람들이 신이 명령만 내리면 질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땅과 바다를 쉬지 않고 여행을 한다. 자, 이 당시가 이제 17세기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그 유럽이 이제 대항해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이 정말 그야말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 세계로 나가서 이제 식민지를 건설하고 또 무역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밀턴의 표현대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post over land and ocean without rest, 정말 쉬지 않고 전 세계의 그 바다와 육지를 누비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밀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는 이제 그 시력을 잃고 정말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소외되어 있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특히 그 뭐 재작년 말에 뭐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 또 어떤 사회가 이렇게 그 구조가 바뀌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밀턴의 이제 어떤 입장에서 보면 그러했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컴컴한 세상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그 바깥 세상은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빨리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어떤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이런 또 선교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나는 그냥 이 집구석에 가만히 지금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페이션스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그 취지는 뭐냐면 신이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혹은 수많은 천사들이 그 신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산과 바다를 질주하는데 자, 너 한 사람의 재능과 노력이 도대체 신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자, 그런 취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한 사람이 신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는 업적이라는 게 사실 별로 없다. 그러니까 신은 뭐 너의 어떤 그 노력이라든가 너의 업적 이거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 말고도 정말 그분의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이제 이미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너가 그렇게 너의 재능으로 뭐 지금 신을 뭐 당장 섬기지 못한다고 안달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페이션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They also serve to only stand and wait.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이 stand and wait에 좀 핵심이 있는 거죠. 그저 잠잠히 서서 기다리는 그 사람도 신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이제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너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신이 너에게 주신 고통을 너가 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그냥 인듀어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가 뭔가 막 지금 사람들이 다 감탄해 할 만한 그런 어떤 문학 작품을 쓰지 못해서 막 안달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시고, 너가 너의 고통을 그냥 그저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을 잘 참아라. 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좀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인데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위안이 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밀턴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저 인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견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견디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의 재능을 잘 쓰고 있는 거다. 예, 좀 시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페트라르카 소네트의 이제 구조에서 아까 제가 그 옥타브와 세스텟 이 둘로 나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자, 옥타브에서 세스텟으로 갈 때 보통 볼타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자, 볼타는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터닝 포인트, 전환, 그러니까 쉬프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옥타브에서 세스텟으로 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시인의 그 어조가 바뀌기도 하고 논리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그 전환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그 이제 볼타, 영어로는 그 뭐 시프트, 터닝,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그 아까 제가 이제 옥타브에서 보통 어떤 자기의 그 프로블럼이나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세스텟에서 그거에 대한 그 레졸루션, 해결을 모색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네트가 정확하게 그 구조에 들어맞죠. 그래서 이제 전반 파랑에서는 눈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세스텟에서는 그러니까 이 페이션스라고 하는 이 의인화된 이 인물을 등장을 시켜서
어떤 나의 고통을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일종의 그 레졸루션을 세스텟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여기서 지금 볼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사실 그 세스텟은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옥타브의 마지막 행 중간에서 이미 세스텟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ut patience to prevent.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인젠먼트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룰에 따르자면,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세스텟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어떤 그 시프트가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한 행 위에서, 그러니까 8행의 중반에서 but란 단어와 함께 지금 그 볼타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페트라르카 소네트보다는 약간 빨리 이 볼타, 이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응?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듯 볼타가 구행 초반이 아니라 8행 중반에서, 그러니까 버트라는 단어와 함께, 그러니까 버트를 쓰면 여러분 그 어조가 달라지는 거죠. 8행 중반에서 이제 버트와 함께 조금 일찍 일어나는데, 자, 이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시 전체를 보면 옥타브보다는 후반 6행에서, 그러니까 세스텟에서 인젠먼트가 더 자주 나옵니다. 예, 여러분 이걸 보면 그 세스텟을 보면 여기서도 지금 인젠먼트죠. need, best, state, speed. 그러니까 이거는 인젠먼트가 아니네요. 예, 지금 그 첫 그 3행이 다 지금 인젠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젠먼트가 그러니까 옥타브보다는 이제 세스텟에서 좀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예, 1, 2, 3, 4행에서 다 일어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행 중에서 무려 이제 그 4행에 걸쳐서 인젠먼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6행에서 인젠먼트가 보다 좀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예, 여러분 뭐 이거는 이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정말 다양한 그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예, 여러분 뭐 그렇게 쉬운 시는 아니었으니까 좀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좀 질문을 하시고요. 손을 들어서. 예, 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응? Do you want us to answer these questions out loud or just 아, think about them? 예, ask me. No, I
I have my own answers to them. I just do you 아, want us to okay, say okay. them? Yeah, later. Yeah, I'm gonna collect the answers later. 예, 예. 여기 마지막 부분은 그냥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신을 섬기고 있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앞서 나온 뭐 막 이 산과 바다를 누비는 사람들도 물론 이제 신을 섬기는 건데 네. 꼭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너처럼 그냥 자기 고통을 그냥 묵묵히 견디고 있는 사람도 아, 신을 섬기고 있는 거다. 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뭐 1, 2, 3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으시면 예, 그냥 좀 편하게 예, 말씀을 해주세요. 예, 예. 시가 시인이 굉장히 조급하고 인내심 없는 것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음, 중간에 갑자기 보다가 빨리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그 인내심이 없는 사람, 조급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볼타가 그 원래 이제 정석을 따르자면 이제 구행 그 초반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8행 중반에서 버터와 함께 이제 조금 일찍 일어난 게 이게 좀 다시 설명해 볼래요. 그가 시인이 어떤 조급함, 아, 급한 성격, 오늘 읽는 일을 좀 예, 전달하고자 예, 예, 일종의 정치처럼 작성하는 예, 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신에게 불평하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빨리 그 이제 페이션스가 나선 거죠. 응?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자기가 나타나야 할 시점보다 조금 빨리 예,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6행에서 이제 인전먼트가 좀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인전먼트는 좀 그러니까 그 시행을 좀 빨리 읽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행이 만약 그 시행의 의미가 그 시행 안에서 이제 끝나버리면 그러니까 시행의 끝에서 딱 그 의미가 이제 종결이 되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쉬게 돼요. 예, 잠깐 쉬고 또 그 다음 시행을 읽게 되는데 인젠먼트가 있으면 그냥 바로 읽게 되거든요. 쉬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인젠먼트가 있는 행들은 상대적으로 좀 빨리 그러니까 쉬지 않고 그러니까 호흡이 없이 그냥 단숨에 그 읽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뭔가 그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좀 빨리 이렇게 답을 주고 싶은 그 밀턴의 그 심경이 좀 드러난 거 아닌가. 응? 뭐 이런 그 생각도 들고요. 뭐 또 다른 뭐 의견 있나요? 예. The last line of the sestet 음, stands on its own, Mm. is reflecting its purpose of standing and waiting. 음, All of the others have to be read together and quickly. 음. Wait. Yeah, yeah, yeah. So that's a. So as you said, the last line is an end stop line, but the above lines are, connected with 인제만. 그래서 이제 그 세스탯을 보면 그러니까 4행, 5행까지 거의 단숨에 읽게 되는데 마지막 행만큼은 우리가 이제 천천히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hey also serve who only stand and wait.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제 천천히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행을 읽게 되죠. 하지만 이제 바로 그 위행까지는 그 인젠먼트 때문에 이제 단숨에 읽게 된다고요. Structural reflection. 예, 또 뭐 그 다른 의견 있나요? 예, 여러분 그 이 시에서 뭔가 그 희망을 발견하시나요? 뭔가 용기? 밀턴은 정말 그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제 1680년에 여러분 그 영국에서 왕정 복고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영국 역사에서는 The Restoration 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러분 그 영국에서 왕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청교도 혁명, 그 이제 시벌워, 그러니까 영국의 그 내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그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그 의회파와 왕당파로 갈라져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찰스 2세가 권력을 막 마음대로 죄송합니다. 찰스 2세가 아니라 찰스 1세입니다. 찰스 1세가 마음대로 막 권력을 휘두르고 막 의회를 억압하고 이러니까 이제 의회가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의회파와 왕당파로 나뉘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죠.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의회파의 이제 그 군대를 이끌던 사람이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그 군사적인 천재였습니다. 지휘를 굉장히 잘하고 뭐 왕당파와 그 전투를 하면 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왕당파를 이제 진압을 하게 되고 그 이 올리버 크로멜이 이 찰스 1세의 그 목숨까지 빼앗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을 그 재판에 넘겨서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찰스 1세가 이제 교수대에서 이제 그 목이 잘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혁명 이전에 이제 영국에서는 이렇게 그 자신들의 그 군주를 처형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올리버 크로멜이 이제 최고 권력자가 되었는데 왕이 되지는 않아요. 예, 그 사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는 않고 이제 자신을 그 The Lord Protector, 그러니까 나라를 보호하는 사람이다. 이제 한자로는 그 호국병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Protector라는 그 이제 명칭만 갖고 영국을 뭐 한 10년 정도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크로멜이 자기의 그 후계 구도를 잘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올리버 크로멜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그 자리를 계승을 하긴 했는데 너무 그 권력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다시 우리가 왕을 모시자 라는 그 이제 목소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당시 그 프랑스에 있던 그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를 왕으로 모시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찰스 2세가 다시 영국의 그 왕정을 그 회복시키면서 그 왕위의 자리에 오르는데 이제 이거를 그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밀턴은 올리버 크로멜을 이제 섬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리버 크로멜 정권에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이제 외무장관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왕정이 복구되려고 하니까 밀턴은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왕족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우리 영국은 공화국으로 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왕정 복구가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정 복구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왕정 복구가 일어난 후에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이제 목숨의 이제 위협까지 받기도 했는데 그 주변에서 이제 많이 그 좀 구제를 해줘서 다행히 이제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턴은 이제 굉장히 그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뭐 이제 좌절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 시가 주는 메시지를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 5분 정도 지금 남았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뭐 이제 미국 유학하면서 이제 이 시 강의를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미국 교수님은 상당히 그 시니컬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 그래 뭐 내가 뭐 뭘 눈도 멀었는데 뭘 하겠어 그냥 뭐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뭐 그냥 전 그냥 이대로 살게요 뭐 이제 이런 식의 약간 그 허무주의가 좀 배어나는 이제 그런 자세,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이제 그 교수님은 좀 읽으셨더라고요. 예. 이제 그렇게도 읽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뭐 제가 보기엔 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이제 보면 그 어떤 나의 그 고통을 내가 극복하고 어떤 나의 그 원 탤런트를 반드시 쓰겠다라는 어떤 그 불굴의 이제 의지를 이제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허무에 가까운 어떤 시니컬한 그런 태도를 읽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다르게 보면 어떤 나의 고통을 내가 반드시 이제 이거를 극복을 하고 이걸 인내를 하고 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저는 좀 그 후자 쪽으로 해석을 하는 입장인데, 예, 여러분은 뭐 어떻게 읽으셨나요? 예, 여러분 아까 이제 밀턴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문학적인 업적은 패러다이스 러스트, 그 신라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밀턴의 삶을 볼 때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신라곤이 눈이 멀고 나서 나온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시를 쓰냐? 예, 자기 딸들에게 그 딕테이션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그림도 남아 있는데, 밀턴이 이제 눈이 먼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미 머릿속에 이게 시가 다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쫙 이렇게 그냥 읊어요. 그러면 이제 딸들이 옮겨 적는 거죠. 응? 예, 그렇게 해서 만 몇천 행에 달하는 예, 서사시가 나왔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예. 응? 예, 그래서 이제 밀턴의 이제 가장 중요한 업적인 이 신라곤이 시력을 잃은 다음에 나온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밀턴은 어떤 자기의 이 상황을,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극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예. 예, 뭐 거의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예, 여러분 혹시 뭐 질문이라든가 뭐 다른 뭐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W.H. 오든이라고 이제 현대 뭐 영국의 이제 시인의 작품을 다룰 텐데, 이제 뭐 미국 시인으로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만, 자, 이 사람의 이제 시인은 자유시죠.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행의 길이가 다 다르죠. 그렇죠? 시행의 길이가 다 다르고 각 행의 이제 끝을 보면 뭐 wrong, understood, place, along, waiting, be, scaling 어떤 패턴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라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자유시라고 한다. 예, 그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서 오든의 시를 읽겠습니다.